무비. 귀여운 한 소녀아이가 슬피 울면서 아빠 뻘은 돼 보이는 남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약혼녀가 있는 상황. 충격적인 사실에 소녀는 도망칩니다. 이 둘의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걸까요? 1972년 미국 펜실베니아. 12살짜리 여자아이 베이다는 장의사인 아빠 해리와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빠 해리는 일이 바쁜 건지 베이다를 잘 케어해주지 못하고, 이런 베이다에게 유일한 친구는 옆집에 사는 수줍고 어리숙한 토마스뿐. 그러던 어느 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베이다의 집에 찾아온 셸리. 시체를 분장한다는 말에 잠시 놀랬지만 아빠 해리와 전기가 통했던 걸까요? 쿨한 모습까지 매력적인 그녀는 흔쾌히 일을 맡게 됩니다. 베이다는 집에 시신이 들어올 때마다 의사를 찾아가 자신이 아프다고 하고, 소팔메토의 광고를 본 건지 전립선이 아프다며 밥상 밑에 누워있지만 아빠는 무심하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이 모습을 안타깝게 쳐다보는 셸리. 베이다는 정말 어디라도 아픈 걸까요? 베이다는 짝사랑하는 문학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아빠에게 수강료 $35를 쫄라보지만 뚱뚱한 덩치만큼이나 무딘 아빠 해리. 제발 딸에게 관심 좀 가져요, 해리. 한편 지하실에 공을 가지러 간 베이다가 그만 갇히게 되고, 이를 셸리가 발견해 꺼내주는데 셸리는 베이다가 죽음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아빠 해리에게 말하지만 역시나 해리는 우유부단. 한편 동네 바보형과 즐거운 줄넘기를 하던 베이다와 토마스. 캠핑카를 몰고 온 셸리를 만나 그녀의 캠핑카를 구경하게 돼요. 갑자기 셸리의 신상을 터는 베이다. 셸리는 이혼하고 혼자 캠핑카에서 생활하는 돌싱녀였죠. 아빠와 친해질까봐 견제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하지만 베이다는 셸리의 신상에 이어 셸리의 비상금까지 털죠. $35가 있어야 사랑하는 문학 선생님의 장문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편 베이다가 짝사랑하는 문학 선생님의 장문 수업이 한창인데, 짝사랑하는 문학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성인들만 들을 수 있는 문학 교실을 혼자 찾아온 베이다. 결국 어른들의 허락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데, 베이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분 좋게 부는 바람과 화창한 태양 아래에서 두 아이는 낚시를 하고, 토마스가 잡은 피라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베이다. 베이다와 토마스가 낚시 데이트를 하고 있는 동안 집에서는 아빠 해리와 셸리가 빙고 게임 데이트 약속을 하죠. 데이트할 생각에 기분이 들뜬 셸리. 입술을 고치는 셸리에게 견제구를 날리는 베이다. 하지만 맘씨 따뜻한 셸리는 베이다를 이쁘게 화장해줘요. 사춘기 소녀인 베이다는 인생 첫 화장을 한 모습으로 토마스를 유혹하지만, 저런 토마스야, 너가 베이다한테 얻어맞겠구나. 아빠 해리와 셸리는 빙고 게임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해리와 셸리가 키스하려는 그 순간 베이다는 일부러 해방을 놓습니다. 뜬금없이 어르신 두 분이 싸우게 되는데, 오늘 해리 손님이 두 분 늘겠네요.
20년 만에 데이트를 해본 아빠 해리와 아직 젊고 이쁘며 맘씨 따뜻한 돌싱녀 셸리. 서로에게 빠져버린 두 사람. 베이다의 엄마가 베이다를 낳고 이틀 후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에 연민을 느끼고 셸리는 춤을 추자고 권해요. 셸리랑 춤추면 셸리 댄스가 아니라 셸리 댄스인가요? 이를 다 지켜본 베이다. 베이다의 작은 가슴은 점점 더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잠 못 이루는 베이다. 곤히 잠든 친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봅니다. 자신을 평생 돌봐주신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걸 본 베이다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뿐인 아빠마저 잃을까봐 셸리와 친해지는 걸 방해하는 베이다. 하지만 불꽃놀이를 보며 둘 사이는 더욱 깊어져 갑니다. 베이다도 사랑에 빠지는 아빠와 셸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과 배려라는 걸 어렴풋이 배우게 되죠. 동네 뒷산에 놀러간 토마스와 베이다는 애꿎은 벌집을 건드리는데 베이다는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리고 말죠. 어느 날 밤 놀이동산에 놀러온 세 식구 해리와 셸리는 결혼 발표를 베이다에게 해요. 충격에 금붕어를 떨어뜨리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웬일로 선뜻 범퍼카를 타자고 하는 베이다. 감히 우리 아빠를 뺏어? 베이다는 귀여운 복수를 셸리에게 해줘요.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어느 날 해리 집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치매 걸린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며 해리를 혼내는 아빠. 아빠는 내 맘도 몰라주고. 복잡한 마음에 베이다는 절친 토마스를 불러내서 뽀뽀를 쪽. 토마스야, 그러다가 토마스 기관차 되겠다? 문학 선생님 말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하는 토마스. 둘 다 너무 이쁘네요. 결혼 반지로 써야겠다는 순수한 생각이었을까요? 토마스는 베이다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으려고 숲에 혼자 갔다가 그만 벌에 쏘이고 말아요. 알레르기 체질이었던 토마스는 그만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베이다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아프다고 합니다. 베이다는 바로 마음의 아픔을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받으려고 한 게 아닐까요? 토마스의 장례식이 열리고 토마스의 죽음을 베이다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울면서 문학 선생님을 찾아가 고백을 하지만 어린 베이다에게 삶은 왜 이리도 가혹한 걸까요? 약혼자를 보고 또다시 상처받는 베이다. 토마스와 낚시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뽀뽀도 했던 추억의 버드나무를 찾아와 죽은 엄마의 사진을 꺼냅니다. 늦은 밤 경찰의 인도하에 베이다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고 그동안 딸에게 소홀했던 아빠 해리도 딸의 아픔과 상처를 헤아리게 되죠. 토마스의 엄마는 베이다에게 토마스가 남긴 마지막 물건을 주는데 바로 베이다가 잃어버린 반지였고 항상 검은색이었던 보석은 푸른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베이다 다 컸네. 장문 교실에서 베이다는 자신의 소울을 담은 시를 읊는데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삶과 죽음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1991년도 작품 마이걸이었는데요. 유년 시절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화,
7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외곽을 배경으로 어린아이가 겪는 인생 성장통을 아름다운 영상미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역시 이런 영화는 옛 향수가 묻어있는 90년대 영화가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어린 딸아이를 가진 부모가 보기에도 참 좋은 영화 말거리였는데요. 남주 맥컬리 컬키는 어느새 40의 중년이 돼버렸고, 여주 안나 클럼스키는 배우 생활을 접고 동물원 닥터로 일한다고 해요. 속 시원한 해장국 같은 액션 영화와 배꼽 잡는 코믹 영화도 좋지만, 때론 고요한 호수에 일렁이는 잔잔한 파도처럼 우리 맘속에 애잔한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아름다움도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